모텔은 이제 그만. 혹시 아줌마들이 대낮에 모텔보다 더 좋아한다는 듣기만 해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충격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의 가슴 속에도 낯설지 않은 설렘으로 다가올 그 눈빛, 그 속삭임. 안녕하세요. 사랑의 온도를 찾아드리는 감성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여자의 진짜 욕망을 채워주는 은밀하고도 자극적인 장소들을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모텔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깊고 뜨거운 감정들이 오가는 곳, 그곳에서 과연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우리 함께 은밀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잠깐, 혹시라도 여기서 창을 닫으신다면 오늘 이 핵심 비밀을 영원히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이 은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아줌마들이 대낮에 거기서 펼치는 뜨거운 미래, 바로 코인 노래방입니다. 한낮의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는 평일 오후, 카페나 마트가 아닌 한적한 골목 어귀에 아줌마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 같지만 그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죠. 중년 여성이 새로운 설렘을 찾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2세 김미영 씨는 남편과는 이젠 친구 같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가 더 가슴 뛰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장소는 다름 아닌 도심 속 코인 노래방. 요즘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대낮 이성 만남 장소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작은 방, 귀를 울리는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적당한 어둠. 이 모든 조합은 은밀하면서도 자유로운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거창한 목적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와 설레는 눈빛을 주고받고 손끝이 닿는 느낌에 두근거리는 그런 순간을 바라는 마음이 모인 곳입니다. 한때는 그저 아내이자 엄마로만 불렸던 이들이 이제는 여자로서의 감정을 다시금 깨우는 중이죠. 결혼 20년이 지나니까 내가 누군지 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과 노래 한 곡 부르다 눈이 마주친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이런 고백은 낯설지만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 만남이 모두 육체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여자로 느껴지는 그 순간의 소중함에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년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봐줬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집에서는 그런 눈빛 정말 오랜만에 느껴봤거든요 라는 글이 수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외도나 바람이 아닌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오랫동안 감춰왔던 여성성을 다시 꺼내는 것, 그 출발점이 꼭 집 아닐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년의 이미지, 모범적인 아줌마, 희생적인 엄마라는 틀은 이제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한때는 사랑에 설레던 여자였고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밤잠을 설치던 남자였습니다. 그 뜨거운 감정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눌러왔을 뿐이죠. 이들이 선택한 대낮의 비밀스러운 공간은 결국 외로움을 달래는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본 모습을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이죠.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모텔보다 더 은밀한 오피스텔 데이트의 모든 것. 한 남성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오피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에 들어섭니다. 몇 분 뒤 깔끔한 옷차림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같은 층으로 향하죠. 이 장면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요즘 중년층 사이에서 오피스텔 데이트라는 단어가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모텔보다 더 익숙하고 카페보다 훨씬 더 프라이빗한 공간. 바로 이 오피스텔이 중년의 은밀한 만남 장소로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정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텔은 아무래도 너무 노골적이라 꺼려지더라고요. 오피스텔은 평범한 건물 안에 있으니까 눈치 안 보이고 편해요. 그는 3개월째 한 여성과 오피스텔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유지하지만 부부 사이엔 이미 정이 식은 지 오래라고 하죠. 오피스텔은 단지 은밀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년 남녀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공간 이상의 감정적 여백입니다. 차 한 잔 나누며 이야기하고 어깨에 기대어 잠시 쉬고 때론 음악을 틀어놓고 말없이 앉아있는 것, 그들은 오피스텔을 쉼터라고 부릅니다. 누가 보면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은 제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경북에 거주하는 55세 여성의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은 대화조차 피하고 자식들도 바쁘다며 전화 한 통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는 공간은 그 허기를 채워주는 작은 방주가 되는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단지 성적인 욕망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관계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받아들여지는 느낌입니다. 존중받고 여성으로서의 자신이, 남성으로서의 자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년 이후의 이성 간 만남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시겠습니까? 물론 도덕적인 시선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 안에서의 공허함을 잠시 채우기 위해 오피스텔이라는 공간에 감정을 숨겨두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중년의 외로움, 그리고 그로 인한 이성 간의 만남. 그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감정의 저항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호텔 라운지에서 벌어지는 중년들의 조용한 미래. 조용한 음악, 은은한 조명, 그리고 누구 하나 눈치 주지 않는 여유로운 분위기. 바로 호텔 라운지에서 자주 목격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곳이 중년 남녀들의 은밀한 만남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정한 외모의 남성과 고급스러운 차림의 여성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익숙함과 동시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죠. 이들은 부부도 직장 동료도 아닙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해진 시간에만 마주하는 특별한 사이.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의 최민정 씨는 호텔 라운지에서는 괜한 의심도 덜 받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낯설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 남편과는 더 이상 감정 교류가 없고 일상은 반복될 뿐 삶 속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을 채워주는 건 진심 어린 대화라고 하죠. 그리고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호텔 라운지만큼 적당한 곳도 드뭅니다. 호텔 라운지는 사람들이 많지만 모두가 서로에게 무관심한 공간입니다. 그 속에서 중년 남녀는 자유롭게 감정을 주고받고 때론 손끝이 스치며 있고 지냈던 설렘을 되살립니다. 집에서는 남편에게서 눈길 하나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은 제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줘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4세 주부 박지영 씨의 말입니다. 이들은 미래를 위해 굳이 폐쇄적인 공간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텔 라운지처럼 열린 장소에서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대화가 주가 되는 이 만남은 단순한 욕망의 해소가 아니라 정서적인 동행을 위한 선택입니다. 물론 그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만남이 시작되는 지점은 말이고 눈빛이라는 점이죠. 한 잔의 커피, 짧은 웃음, 가볍게 겹쳐진 손등.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겐 잊혀졌던 연애, 감정을 다시 불러오는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은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친 중년 남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친구로 보기엔 가까워 보이고 연인이라고 하기엔 조심스러운 거리. 하지만 그 속엔 수십 년을 살아낸 인생의 무게와 이제야 찾은 나라는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진지합니다. 미래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때론 그렇게라도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외로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미래는 어쩌면 가장 품격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중년의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커튼 닫고 속삭이는 룸카페의 그날 밤, 불빛이 흐릿한 골목 끝 2층에 자리한 조용한 룸카페. 커튼으로 막힌 작은 방 안에서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속삭이고 누군가는 가만히 상대의 손을 잡습니다. 요즘 중년 남녀 사이에서 룸카페는 단순한 대화 공간을 넘어 은근한 이성 간 감정 교류의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49세 조민수 씨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같은 룸카페를 찾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다른 데선 눈치 보여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여긴 커튼만 치면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되니까 말도 편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손도 잡게 돼요. 룸카페의 구조는 이들을 더욱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칸막이로 나뉜 공간, 볼 수 없는 외부 시선, 들릴 듯 말 듯한 음악. 이 모든 요소가 감정을 부풀게 하죠. 특히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은 중년에게 더욱 큰 위안이 됩니다. 남편하고는 요즘 말도 잘 안 해요. 밥 먹는 것도 각자고 잠도 따로 자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3세 이혜진 씨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몇 달 전 우연히 소개받은 남성과 룸카페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그 이후로 감정의 균열이 벌어졌던 자신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룸카페에서 벌어지는 이 은밀한 만남은 때론 키스 한 번 없이도 마음을 뒤흔드는 경험이 됩니다. 침묵 속에서 나누는 눈빛, 상대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감.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라는 감정을 다시 불러오는 매개가 되죠. 우리는 흔히 중년이라는 단어에 무채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감정은 나이가 없습니다. 심장이 뛰는 순간은 20대와 마찬가지로 50대에게도 찾아옵니다. 단지 그 표현이 더 조용하고 더 섬세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 오랜만에 설렘을 느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감정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이고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커튼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 속삭이는 말 속에 담긴 진심. 룸카페라는 공간은 그저 숨어드는 장소가 아닌 감정이 회복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커튼이 닫히고 둘만의 시간이 시작될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감정 속에 잠시 머무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텐트 속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재회, 도심 캠핑의 유혹. 도심 한가운데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한 작은 캠핑장. 그곳에선 요즘 믿기 힘든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낮엔 바비큐와 수다로 가득하지만 밤이 되면 하나둘 텐트 안에서 불이 꺼지고 조용한 속삭임이 시작되죠. 이 도심 캠핑장엔 의외로 중년 남녀의 발길이 잦습니다. 특히 서로의 사정을 너무 잘 아는 동창, 직장 동료, 혹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옛 연인들 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57세 윤성호 씨는 젊었을 땐 모텔도 부담 없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고 조용한 공간이 좋아요. 캠핑은 그 모든 걸 충족시켜줘요 라고 말합니다. 텐트는 단순한 쉼터가 아닙니다. 둘만의 작은 세상. 바깥 소음이 차단되고 옆 사람의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 그 속에서는 말수가 줄고 침묵이 많아지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이들이 도심 캠핑을 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바람 쐬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는 꺼낼 수 없는 이야기, 차마 말하지 못한 감정, 그리고 한때 잊었다 생각한 그 사람에 대한 감정까지. 모닥불 앞에서는 가슴속 이야기들이 술술 흘러나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50세 주부 정은주 씨는 30년 전 헤어진 첫사랑과 도심 캠핑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따라 하늘도 예뻤고 바람도 따뜻했어요. 그런데 텐트 안에 들어서니까 20대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사람 냄새도 웃음도 그대로더라고요. 그날 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중년의 이성관계는 20대처럼 격정적이지 않지만 더 깊고 진합니다. 텐트 안에서 벌어지는 재회는 육체적인 뜨거움 이전에 감정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일입니다. 단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웃고 가끔 눈물이 맺히기도 하는 시간. 그렇게 잃어버렸던 나의 한 조각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캠핑이라고 하면 가족 단위 혹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중년들에게도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텃밭도 등산도 좋지만 가슴 뛰는 밤이 그리운 날엔 이런 작은 모험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도심 속 캠핑장은 멀리 떠나지 않아도 우리를 현실에서 잠시 꺼내주는 마법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텐트 속에서 벌어지는 그 재회는 단지 옛 감정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뜨거운 체험일지도 모릅니다. 6번째, 온천, 한옥, 추억의 골목길. 중년 감성의 끝판왕.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굳어있던 마음까지 스르륵 풀어지는 느낌. 요즘 중년 세대가 가장 애정하는 여행지가 바로 온천입니다. 그것도 도심을 살짝 벗어난 한옥마을이나 옛 골목길이 있는 동네의 작은 온천장. 겉으로는 건강과 힐링을 이유로 찾지만 사실 그 안엔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앉아 있으면 옆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려요. 자연스레 말이 줄고 손끝 하나에 감정이 실리죠. 이야기하는 이는 대구에 거주하는 59세의 이정혜 씨. 그는 몇 달째 단짝이라 소개한 여성과 함께 매달 한 번씩 온천 여행을 떠납니다. 이들은 굳이 호텔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작은 한옥에서 머무르며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해 진력 함께 동네 골목을 걷습니다. 그러다 어깨를 기대어 쉬거나 잠시 벤치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하죠. 그 시간들이 쌓여 서로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런 공간은 감정을 꺼내기 좋은 무대가 됩니다. 한옥의 정취, 익숙한 골목의 냄새, 그리고 온천의 따뜻함은 중년에게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줍니다. 그 속에서 나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죠. 특히 이런 여행은 한 번의 데이트가 아닌 감정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그저 추억을 나누는 친구 같지만 온천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한옥 이불 속에서 조용히 숨소리를 느끼는 순간 그 관계는 서서히 연인으로 바뀝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51세 김민서 씨는 같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그 사람 등이 보일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극적인 고백 대신 한옥의 마루에 앉아 나누는 조용한 대화, 온천탕에서 맞닿는 손끝, 그리고 골목길에서 우연히 들려온 옛 노래 한 곡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느린 감정들이 쌓이면 어느새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라납니다. 이런 감성의 끝판왕은 결국 삶의 마지막 로맨스를 담아내는 가장 순수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온천에서, 한옥에서, 오래된 골목길에서 중년의 사랑은 다시 피어오릅니다. 더는 어린 날의 설렘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진짜 어른의 사랑으로 말이죠. 7번째, 중년의 사랑. 왜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랑은 젊을 때만 뜨거운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많은 중년 남녀가 고백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더 뜨겁고 더 간절하다고. 그 이유는 단순히 성숙해서가 아닙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집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감정인지, 누군가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를. 50대 후반의 김영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더 이상 눈치 볼 시간도 없어요. 좋으면 좋은 거고 보고 싶으면 보는 거죠. 젊을 땐 자존심 때문에 못하던 말도 지금은 다 하게 되어요. 젊은 사랑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지만 중년의 사랑은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 깊게, 더 뜨겁게 만듭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눌러둘수록 더 강렬해지죠.
중년은 삶의 어느 시점보다 많은 감정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체면을 위해 그렇게 미뤄왔던 사랑이 이제야 자신을 향해 돌아옵니다. 그래서 중년의 사랑은 욕망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나, 여자로서의 나, 남자로서의 나를 다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을 부끄러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될까?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감정을 느낄 줄 아는 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중년의 사랑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절박함 때문입니다.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기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붙잡고 싶어 하는 거죠. 게다가 중년의 사랑은 상대를 위한 사랑입니다. 젊은 날엔 내가 사랑받는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나 놀랍고 벅찬지. 그 감정이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해주죠. 중년의 사랑은 불장난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작은 반짝임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중년의 사랑이 더 뜨거운 건 그들이 사랑의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아이 키우고, 부모 모시고, 가정을 지키느라 자신의 감정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언젠가는 내 시간도 오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고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굳어갑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할 때입니다. 젊을 때처럼 격정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럽고 때로는 서툴러도 진심이 담긴 사랑이라면 그 어떤 시절보다도 더 깊고 뜨거운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살찌우기 위해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작은 떨림이 있다면 그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